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3선을 했고 지금 대구 수성갑 지역구로 두고 있는 4선 의원 김부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예, 먼저 대구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주말 지나면서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한 사나흘 동안 계속 두 자릿수를 증가를 하는데 오늘 발표에 의하면 이제 31사람 정도가 확진자가 더 나왔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일반 전파를 통한 감염은 많이 지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생활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아직은 긴장감을 늦추기가 조심스럽다고, 그래서 대구시장께서 3월 28일까지는 아직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각자 실천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죠. 네,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하겠다라는 네. 의지 표현입니다. 물론 대구시장께서 요청을 하셨지만요, 경북지사님하고. 예. 그러나 감염병으로는 사상 최초의 특별재난 선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대구 경북지자체 공직자들이요, 정부 부처하고 협의 시작할 때 정확하게 근거를 들이대야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꼼꼼히 피해 주민들을 만나고 피해 업종을 만나서 그걸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그 홍일학, 김현권 이렇게 TK 의원들과 함께 생업, 생계 직접 지원 대구 경북 지역에 추경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지원 필요성의 하나의 방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지금 방역에 관한 것들은 그동안 워낙 국무총리께서 상주를 하시면서 네. 생활치료시설을 15군데 만들고 하면서 자가격리 중인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부족한 의료라든가 의료 장비들 여기다 조달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거의 한 달 반 이상, 이제 곧 한 2달 가까이 네. 대구 지역 경제는 사실상 마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거리가 철시가 된 상태 됐죠. 이렇게 되면 이 재난이 오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부터 이제 재난의 피해가 와닿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 우선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적어도 월 100만 원씩을 한 3개월 정도를 지원해달라. 예. 그다음에 저소득 일용직 근로자 세대, 이분들은 최저 생계비가 지금 우리 123만 원 돼 있어요. 예. 요거 한 3개월 지원해달라. 그리고 이제 택시는 사실은 타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업 종사자 15,000명에 대해서도 한 3개월 월 한 100만 원 이상 지원해달라. 그다음에 취약계층, 요건 대구시가 요구한 건데요. 취약계층 32만 세대 중에서 월 52만 원씩, 왜냐하면 이분들은 국가의 기본 지금 국가의 사회보험이라든가 이런 네. 이런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그런 망에 들어있지 못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 한 32만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에 대해서는 월 52만씩 3개월 정도 생업 생계자금 이걸 좀 지원해달라. 이걸 이제 저희들이 각 원내대표실하고 국회의장님께 전달했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건 재원이고 추경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지금으로는 그거밖에 길이 없죠. 예. 김 의원께서 대구 경북 지역 추경 가장 먼저 공론화시켰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그 정부 쪽에서는 11조 7천억을 추경안으로 올려놨고 지금 당에서는 18조 규모로 추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지금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 과거 메르스 상태보다는 당시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는 우리 선생님도 느끼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다면, 그리고 이미 WHO가 세계적인 일종의 대유행병 팬데믹 상태라고 공식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거의 어떤 그런 관행 같은 데를 파격적으로 넘어서야 되거든요. 저는 적어도 네. 과거 비슷한 규모로 책정했다라는 이런 아니란 편성을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선제적으로 저도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정도 이상으로 예.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이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네네. 앞서 주호영 의원 연결해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 18조 뭐 확대 추경은 쉽지 않고 또 대구 경북에 집중되는 지원이 있어야지만 오늘 오후에 추경에 좀 동의가 될 것 같다고 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물론 전국적으로 피해는 다 온 국민이 지금 같이 견디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에 대해서 왜 특별한 요청을 하느냐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확진자의 90%, 88%가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환자들을 이 확진자들을 격리하고 뒷받침하고 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는 의료도 가고 시설도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이런 등등에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네. 경제적 직격탄을 더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일부 이제 야당의 지도부에 계시는 분들이 또 뭐 선거 앞두고 예. 포퓰리즘이다 돈 퍼주기다 이러는데 현장에 와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예. 사실상 거의 절망적인 이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의 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대구 경북에는 조금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전체적인 전 국민들이 이 방역의 위기, 감염병의 위기, 그 다음에 경제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창의적인 그런 사고 또 그런 정부의 그런 결단을 요청하는 거죠. 추경 오늘 통과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이 지금 예정된 우리 국회 마지막 날이 되어서요. 예.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아까 저도 이제 예결위원인데 예. 오늘 예결위 회의가 계속 지금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걸로 봐서 마지막 그 개수 조정을 하시면서 아마 의회하고 정부 사이에 많은 줄다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께서도 어떤 파격적인 그 어떤 조치를 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기대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의 지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예,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마 이 문제는 예. 기본소득이라는 어떤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위기를 닥친 지역, 감염병이라는 재난을 맞은 지역에는 조금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지금은 직접적 지원, 현금을 포함한 이런 걸 통해서 국가가 이분들이 어떤 이 삶에 대한 의욕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우선 그게 급하니까 저는 재난 기본소득 같은 거는 충분히 우리 의회라든가 이런 걸 토론을 해서 예. 국민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또 어려울 때 서로 결국 상호 부조하는 거잖아요. 예. 힘들 때. 예, 그런 개념으로 국민들이 좀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주호영 의원이 수성 을에 있다 갑자기 출마 지역을 갑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가 비정하네요. 주의원하고 저하고는 사실은 정당을 떠나서 사석에서 예. 형동생 하면서 지금 보낸 인연이 한 35, 6년 됩니다. 네. 그런데서 갑자기 이렇게 서로 정말 자기 지역에서 신임을 받아서 이제 조금 한 4선쯤 되니까 지역을 위해서 일 좀 할 만한 그런 어떤 위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두 사람을 이렇게 한 곳에다가 몰아넣고 싸워서 살아남는 사람은 오라는 식이 되니까 예. 이거는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건 미통당 지도부한테도 조금 이건 좀 섭섭하다. 제가 예.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역의 분위기 여론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여전히 대구 경북이라는 데가 오랫동안 이제 지금의 미래통합당 쪽에 우호적이고 저희들에 대해서 늘 조금 냉랭했죠. 그러나 그동안 한 25%의 지지율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이번에 아마 감염병 사태를 거치면서 결국은 어떤 정권에 대한 그런 화가 나 계시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를 생각하고 또 지역에서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네. 누가 우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심부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조차도 조심스럽네요. 또 이것까지 선거 이용하느냐 그럴까 봐. 지금은 저나 주위에는 모두 다 어쨌든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으로 위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가 모두 다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성을을 지역구로 했던 주호영 의원이 갑으로 오면서 이 수성을에 홍준표 전 대표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게 대구 전체 선거판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통당 지도부의 결정이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수성을에 있던 주호영 의원을 갑으로 옮기고 예. 또 수성갑에 있던 신인 후보를 을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전 대표가 보시기에는 을은 말하자면 아직은 임자가 없는 곳이다. 좀 쉬워 보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 상대당 이야기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후보들을 마침 장기판에 졸취급해요.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내면 보내는 대로 너희들은 표만 찍어. 이라고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수성구민들은 수성갑은 갑 지역대로 어른을 지역대로 지금 사실은 주민들은 자존심은 상처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직 홍 대표께서 아직까지 공식 선언을 안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무슨 지역에 있는 그래도 일꾼들을 이런 식으로 갖다 들이밀고 도장만 찍으라는 이런 방식의 정당 지도부의 사고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께서 경기도 군포에서 3선을 하셨고 대구 수성갑에는 이제 재선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15 총선이 3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더욱더 좀 예측이라든가 활동하거나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의 재선 도전. 김부겸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대구 선거는 항상, 지금 우리 당한테는 어렵죠. 4년 전이나 8년 전이나 늘 아까 정당 지지율 말씀드린 한 25% 선에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라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게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가장 최대 피해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방역 문제는 방역 문제대로 경제적인 어떤 피폐는 피폐대로 어떻게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서 요 국면에서 정말로 대구 시민들에게 정말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다니기에는 다시 명구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추경 예산안이 잘 통과되면 내일부터는 저도 이제 운동복을 입고 다닐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잘 돼야 될 텐데 또 그래야 지역민들한테 그래도 좀 드릴 말씀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네. 민주당이 당원 투표 통해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의원께서는 처음에 반대 입장 밝히셨죠? 네네, 그랬죠. 예. 그랬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소속 정당의 의원으로서는 당의 결정에 승복해야죠. 다만, 예. 우리가 이 선거법을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의회 구성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대로 이 비례연합정당에 우리 후보들은 전부 뒷순위로 가고, 앞순위에, 이런 소수, 어떤 정치 세력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과 정의당의 그 지도부들이 네. 좀 창조적인 그런 정치적 사고로 큰 틀에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적어도 정의당은 어느 정도 또 그 외에도 녹색당이라든지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들어올 문을 만들어주는 저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주호영 의원에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더니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선거법 처리할 때는 딴소리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자기들이 미래한국당 냈으니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꼼수를 또 하는 건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답변하실까요? 글쎄 반칙을 했으니 이제 반칙을 어느 정도 그 피해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 당원들의 생각이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또 선거가 진행될수록 또 주인으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조영 의원께서 이 수성 갑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워낙에 또 친하고 친분도 많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신 사이라고 하셨는데 끝으로 상대 후보인 주호영 의원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예. 주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을 텐데요. 저와 주 의원 사이는 정말 35, 6년 이상 된 그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있고요. 또 정치가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들의 이런 귀한 관계는 흠이 나지 않도록 이 선거에서 또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그분들의 어떤 판단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구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경쟁이 오히려 그 대구 시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결국 외면하거나 혹은 그분들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